네, 안녕하십니까. 농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8일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국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네, 오늘의 제목은 뭡니까? 제목 보셨죠? 깜짝 놀랐죠? 제목이 자, 뒷걸음치는 순간이 위풍당당한 모습 어디 갔나? 이제 전주시 완산구 삼천삼동 유령표 열매 본격적으로 투표함 재검표 해보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선거 전문가의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제가 만나서 들은 얘기 중에서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에서 이제 눈은 그 뭡니까, 그 마음의 거울이죠. 마음의 거울. 그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의 말씀을 하시면서 자, 선거는 그 나라 민주주의의 등불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 자,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암흑천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세계도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겉다르고 속다른 거, 그것이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실은 이 대한민국이 겉은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 네, 요번 얼마 전에 그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게 6월 15일 11시 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있었는데, 여러분들 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건 뭐 재판도 제대로 안 하고 판결을 그냥 내렸습니다. 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입니다. 이 대법관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죠, 그죠?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그 정의와 팩트를 감추는 그런 자들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죠, 그죠? 자, 제가 띄워놓은 것이 있는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민사소송법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민사소송법 202조 해가지고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죠? 이렇게 우리 법관에게는 이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법관이라 그래가지고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날 참 사실 현행범이죠. 이 대법관들 4명의 대법관, 이동원, 천대엽, 그다음 누구였더라? 이건 뭐 정말 국가적으로 오래오래 아마 역사에 반드시 남을 겁니다. 천대엽, 조재현, 민유숙, 이동원, 그리고 김명수 같은 이런 자들이 지금 판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미디어 A님, 반갑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하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라가 없어질 판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힘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서 이제 증거는 상당히 모았습니다. 이제 뭐 한국에 부정선거 있었나 없었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국가관이라든지 애국심이 부족한 겁니다. 부족한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요즘 간첩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간첩 얘기하면 비웃죠. 그렇지 않죠 지금. 간첩.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부정선거. 부정선거 얘기하면 미친놈 취급받고 있고, 어제도 제가 그 인터뷰, 언론사는 지금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인터뷰를, 그러니까 제가 그 취재 원인이 된 거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거 취재하면 미친 소리 듣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비도덕적이고 애국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또다시 이제 돌아갔는데 이게 답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전주시 완산구 삼천삼동 뒤에 있는 그것이 이제 개표 상황표적이죠. 이겁니다. 이게 그 김어준이하고 뭐 PD 수첩 추적 60분 탐사 심층 보도한다 이런 사람들이 김어준이 그의 더 플랜에도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2020년 4.15 총선의 빼박 증거는 바로 제 뒤에 있는 개표 상황표 전주시 완산구 삼천삼동의 관내 사전 비례 개표 상황표가 투표용지 교부수 4,678장보다 개표하니까 10장이 더 늘어난 4,684장이 확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뒤에 도장이 찍힌 거 보이시죠? 위원들 둘, 넷, 여섯, 위원들이 7명, 위원장 도장 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확인도 그렇게 많이 해서 넘겼는데 딴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또 법률 용어가 또 있더라고요. 금반언의 원칙입니다. 금반언의 원칙. 제가 여기 찾아놨거든요. 이거 한번 금반언의 원칙이라고 법조는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반언의 원칙. 이 뭐냐? 금지할 근, 반대할 반, 말씀은 이래가지고 반대하는 말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거래 안전의 요청상 먼저 영미법에서 에스토펠의 법리로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와 금지로 분류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포명한 자기의 언동에 대해서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그 법조계의 용어입니다. 사실에 반하는 외관을 제3자에게 표시하는 자는 그 외관을 믿고 행위를 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외관이 사실에 반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법리로서 결국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얘는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뒤에 있는 개표 상황표는 이게 지금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10장 많은 채로 확인이 된 걸로 법률 행위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뒤집는 거는 어렵다. 끝난 거다. 그러나 다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아니다. 지금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전 직원들 이 당시 직원들은 이거 말이 막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지금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수많은 개표장에 있었던 사람들 왜 입을 닫고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서명되어 있는 사람들, 개표 사무원들, 공무원들입니다. 전부. 왜 입을 닫고 있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전주시 완산구 화산체육관입니다. 얼마 전에 그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재보궐선거 때문에 화산체육관을 직접 간 적, 지난 재보궐선거 때 갔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현장에서 정말 그 개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서 절대 이렇게 열장이 많은 채로 나올 수가 없다. 이 나온다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그 과거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 2020년 그 선거 끝이 나고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하고 있던 투표지 분류기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뭡니까 투표지 분류기 공개하라, 그리고 그 투표지 분류기의 운영장치인 노트북에 무선랜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시끌벅적해지니까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달에 우리가 투개표, 사전투표, 투개표 시연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노력이죠, 이게. 그게 의식 있게인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사전투표, 투개표 시연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번에 이것도 여러분들 부정선거 밝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구리시 선관위에서 했던 것처럼 전주시 완산구 이제 개표가 선거 소송이 지난 그 15일 날 끝이 났습니다. 끝나고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끝이 나고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한 달 동안 기다렸다가 어제가 끝이 났으니까 어제로부터 해서 한 달 동안 그동안 이제 그 이의가 없으면 그냥 폐기로 가는데 쭉 보니까 여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무효투표 사유 분석 등을 위한 투표지 및 선거 임명부 개봉 및 재봉인, 이런 거를 합니다. 무효투표 사유 분석. 이거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일반 투표도 그렇고 사전투표도 뭐 표를 어떻게 도장을 어떻게 찍었고 뭐 여러 가지 무효투표 사례별로 이제 분석해서 다음 선거에서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위원장 결재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투표율 조사 이것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2020년 5월 28일 시연회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그때 작년 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장, 선거일과장, 선거이과장이 기자들로부터 받는 그런 그 질문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전주시 완산구 3,3동의 투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주시 문성구 3층 사전투표 비례대표 개표시 10장이 더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통계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잘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통계 시스템에서는 확인해 보면 다른 곳에서는 표가 줄었어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 유령표 10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질문하신 전주시 완산구 3,300동 관내 사전투표 비례대표 투표수가 투표용 투표수보다 10매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이 열매가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관외 사전투표함에 이송용 봉투에 투입하여 적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알투표로 된 경우라든가 그리고 투표가 끝난 후 우리 대표 시연에서 보셨듯이 대표장은 지금보다 훨씬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표 과정에서 그 표가 앞에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던 게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기자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0표가 모자라는 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완상구를 보면 서신동 구투표 투표지가 투표지 열매가 지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투표지가 이쪽으로 잘못 분리된 게 아닌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그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사항들을 확보를 했는데요. 제가 그 선거 개장으로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선거 1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지금 그날 당시 1시 56분이죠. 개표를 했는데 그것을 아마 뒤로 밀어서 마지막으로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취재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선거기자한테 물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일 과장님의 설명이 아니고 이것은 전혀 다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비례 3.3동 투표지하고 다른 지역의 표는 전혀 비례대표가 있고 지역구가 있잖아요. 크로스 이게 매치가 안 돼요. 그죠? 끝까지 확인하셨습니까 혹시요? 매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확인하기 전에도 벌써 제가 들었지만 이진석 선거기자한테 들었지만 그 표하고 사라지표하고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투표지를 직접 다 확인해 보면 정확하게 원인이 규명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투표지가 그 10표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10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표가 많이 나왔는데 이 10표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을 하려면 투표지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봐야 정확한 원인이 규명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지금 현재로 추정되기를 그렇게 추정된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투표지를 전량을 지금 4,683회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4,683회 전량을 확인해 보면 원인이 정확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소송은 방금 우리가 시연을 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봤을 때 이런 에러 실수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당시 선거 개장은 확인도 많이 했고 했지만 있을 수 없어서 저한테 곤혹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7시 그때 4월 16일 날 7시 몇 분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 그때도 원인 파악도 못하고 선관위하고 전라북도 선관위하고 중앙선관위에 물어봤는데 원인 규명을 못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공직선거법 249조를 명백히 위반한 거죠. 그러면 수사기관에 이 내용을 알려서 원인을 규명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원인을 규명하기 전에 투표지를 전량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과연 어디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게 우선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소송이 제기 중인 곳이 많이 있고 재검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투표지를 개함하여 지금 위원장이 공인해 있는 투표지를 열어서 전량 지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모든 수송이 종료된다면 이 투표지를 해서 원인을 정확히 밝혀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2020년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국민 여러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셨지만 대한민국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법관이 맡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죠? 자,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법관이 법관을 상대로 진실되고 공정하고 제대로 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소송의 모든 과정을 지금 지켜보셨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현재 대법원의 수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법관이죠. 그 다음에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동데일리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것도 제가 지금 기사인데요. 제가 단독으로 썼는데 이 뭐 기사도 거의 안 나옵니다. 이런 것이 2020년 4.15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결국 기각 판결 선고한 대법원 예정된 수순이었다. 사법개혁이 절실하다. 사법부, 법관, 판사들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후진성이 드러났고요. 법관이 피고인 이상한 재판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외 10명의 법관입니다. 공정한 재판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원고 자유통일당 이 당시 변호인들과 방청객들 법원 내에서 항의하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중에 퇴장시킨 그 천대엽 법원 경위에 의해서 변호사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유승수 변호사하고 저하고 쫓겨났습니다. 재판장에서. 여기 보면 여기네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대방 누군지 누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재판을 했는지 대법원의 여기 지금 특별 2부가 원고는 자유통일당 그 변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누가 되느냐? 제가 적어놨는데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피고 이렇게 나와 있죠. 피고들이 누구냐? 전부 자, 여기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태학, 그 다음에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장 부장판사, 세종특별시 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장 판사, 대전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장 판사, 부천시 선거관리위원장 판사, 경남 진주시 선거관리위원장 판사, 광주광역시 서구 선거관리위원장 판사, 그다음 경기도 파주시 선거관리위원장 판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장, 그다음 경기도 부천시 갑 선거관리위원장, 경기도 부천시 을 선거관리위원장 11명하고 지금 그러니까
대법관이 지금 한 명,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이고 나머지 또 법관들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재판을 지금 진행하는 데가 누굽니까? 대법관들이죠. 전 김명수 대법원 치하의 대법관 천대엽, 조재현, 민유숙, 이동원 관처가 빠졌네요. 자, 이런 식의 재판이 지금까지 진행됐던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그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고발당한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아니 사전 투표하지 말고 본 투표하라. 왜? 이렇게 부정선거를 하니까 이 얘기했다고 이걸 죄라고 하고 고소해가지고 처벌받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그런 독재죠, 독재.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는 뭐 저는 100% 부정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전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개표 상황표에 이제 이 결과는 이 위원들 그러니까 위원회 체제로 움직입니다. 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국에서는 그 실무하는 데고요. 이 결정은 누가 하느냐? 위원하고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장 다 찍었습니다. 위원들하고 위원장. 이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공문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 내려고 하면 해당 공무원, 예를 들어서 조경이라든지 혼표가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말도 되도 않는 소리죠. 그 다음에 사무국장, 정진석 사무국장은 뒤집었습니다. 말을. 그리고 그 외에 분들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노력했는 우리가 이 표가 10장 이게 뭐냐 찾아도 그 원인을 분석 못하고 그냥 결정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선거 관리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거는 그 나라 민주주의의 등불입니다. 이 등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데 우리 깨이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셔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주시 완산구 삼천삼동의 그 개표 문제 개항해서 진실이 뭔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싸울 곳, 그러니까 전선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뭐 우리 대법원도 가고 뭐 선거관리위원회도 가고 하는데 자 그쪽에도 좀 가고 이제 총력은 어디에 해야 되느냐?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가서 우리 구리시에서 했던 것처럼 거기서 우리의 요구, 국민의 요구, 유권자의 요구로 그리고 또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궁금해하거든. 더 궁금해합니다. 아까 조경 선거일과장 얘기 들으셨죠? 여기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하게 되면 원인 정확히 알 수 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를 개봉해서 확인을 안 한다. 지금 제가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지금 전화도 하고 뭐 서류도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있는데 이거를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안 하고 이렇게 그 개함할 뭐 예를 들어 법정 근거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그것은 이 결과가 맞다는 걸로 인정하고 표가 10표가 더 나왔기 때문에 투표용지 교부서보다 투표수가 10장이 더 나온 것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이게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선거 무효에 해당되는 아주 중대한 국가안보가 걸렸고 우리의 안전이 생명이 걸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서 이 반역자들 그리고 대법원 그리고 대법원의 대법관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불순분자 이거는 불순분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반국가 세력 체제를 전복하려는 그런 반역자들이죠. 그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정말 그 애국심 지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